자, 다음 에피는 먼저 우리 전세기를 통해서 들어왔던 우리 감염자분들 701분이죠. 701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전세기가 출발하는데 뭐 늦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 비용을 뭐 국가가 되냐, 뭐 데려오지 말아라는 미친 소리를 하는 야당의 국회의원도 있었고, 뭐 우여곡절 끝에 교민과 유학생 701명이 전 세계를 통해서 무사 귀국을 했고요. 그동안 이제 그 입소 시설에 들어가는 데서 지역 주민의 어떤 반발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사도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지역 주민들은 SNS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그분들을 응원하고 편하게 있다 가시라라고 하는 한국적인 애정의 의미를 보여줬습니다. 그 당시 경운기 끌고 와서 깽판 치던 사람, 실제로 그 자유한국당 출신 총선 출마 후보자 전 군수로 밝혀졌고요. 요 부분은 이제 정확하게 저도 팩트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어버이 연합 관련 차량들이 현지에 있었다. 거기에 시위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얘기들, 제보들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게 그걸 이제 일종의 님비처럼 생각하고, 지금 이제 그 중국에서 건너왔었던 그 우리 교민들에 대한 이거를 이제 다시 비난의 그림을 만들어내려고 했었던 악의적인 미디어에 의해 가지고 괜히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지역 이기주의를 가진 사람처럼 비춰버린 뭐 이러한 잘못된 언론의 습관이 있었다는 거죠. 말씀을 다 하시네요. 네, 누군지 다 알고 계셨군요. 아무튼 이 전세기가 교문을 싣고 오는 동안 우리 이제 주중대사의 사연이 여러 가지로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뭐 국내 방송에서 크게 다루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 이름도 정다우신 정다운 영사가 자신의 이제 위챗 모멘트에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마지막 교민을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펑펑 울었다. 이제부터 이제 남은 교민들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문의를 했을 거고 신청을 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현지 교민들이라든지 중국의 행정 직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현지에서 교통편을 마련하지 못해가지고 이 셔틀버스를 자원봉사를 통해서 모집을 했었고, 그분들이 이제 공항까지 이거를 교민들이 실어 날라주신 많은 분들의 어떤 그 봉사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게 국가가 할 수 있는 국민에 대한 최고의 예의를 보여준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험 사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요. 이러한 사태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현지에 있는 국민을 구출하려고 노력한다는 의미 자체는 그 행위 자체의 가치를 떠나서 국가의 어떤 존재 가치하고 마찬가지 의미인 겁니다.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국가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전세기가 늦었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편의 전세기를 중국에서 운영하는 거는 중국 정부의 협의가 없이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미국도요, 지금 전세기를 못 보내고 있어요. 협의가 안 돼서. 아마 제 생각에 미국은 전세기 못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하고 무역 관계도 있지만 중국 내부로 미국 비행기가 허가받지 않은 새로운 비행기가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첩보의 문제라든지 안보의 문제를 들어가지고 미국 전세기는 성사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그만큼 중국 땅이 폐쇄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전세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그 국가 이게 그 공산당 시진핑의 그 판공시를 통해 갖고 사전 협의를 받아야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빨리 나온 편에 속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안에 이제 자석 배치, 그러니까 떨어져 앉는 자석을 배치한 부분이라든지, 그 어떤 감염의 공포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성실하게 케어해 주신
현지에서 이제 노력해서 우리 외교부 직원들의 감사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칭찬이 없는 부분이 참 우리가 좀 인색하다. 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아니 이게 칭찬이라고 하는 게 돈 드는 건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정영사 그 정다운 영사 자신도 사실은 그 2살 이렇게 2명의 자녀를 9살, 7살 자녀를 부인하고 이제 같이 생활을 하다가 이분들을 이제 아빠는 일을 해야 되니까 부인과 어린 아이 둘을 그냥 이제 같이 실려 보낸 건데요. 이렇게 이제 보내놓고 난 다음에도 이제 격리가 되니까 격리 시설을 통해서 격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에, 못 돌봐주는 아빠의 심정, 공무원의 심정이 너무 가슴 아프다, 고생만 시켰다라는 얘기를 보면서 참 마음 한구석에 같은 가장이고 아빠로서의 아파오는 부분이 분명 생깁니다. 이 이제 그 시설에 격리해서 이제 옮기는 부분에 관해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경찰 호의를 통해 가지고 완벽하게 통제된 상태에서 이송을 했어요. 지금에 있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특성이라면 지역 주민이 이분들을 통해서 감염될 상황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약간 의심 환자로 일종의 추가 진단이나 이걸 받고 있는 330명 중에 한 분만 확진 환자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에서 이제 확진되신 분들은 격리하고 이쪽으로 들어오는 과정에 의심 증상이 있었던 분들 중에 한 분이 한 분만 이제 확진이 된 걸로 나왔고 그분에 대해서 이제 적절한 치료가 취해주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방역을 못 해가지고 결국 확진자가 들어온 거 아니냐 비난글을 써내는 이런 정말 인면수심의 미디어들을 보면 분노가 치미는 게 정말 꼭지가 돌아버릴 것 같은 기사들을 보게 됩니다. 이건 결국은요 약자나 서민이나 또는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특혜를 국가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또는 잘못하고 있다는 방식으로 정말 비열한 미디어전을 펼치는 겁니다. 이런 짓거리들. 실제 그 지역에 있는 주민 어떤 사람도 이 분들에 대해서 원망을 하거나 이분들에 대한 공포를 느낀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전쟁이 나잖아요. 전쟁이 났을 때 전투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군부대 아닙니다. 네. 원래 모든 게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장 방역이 잘 되고 예방이 잘 되는 지역이 지금 이분들이 지금 입소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 주민들은요, 오히려 방역의 안전지대에 있다고 봐야 되는 수혜를 누리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부분을 역으로 공격하더라는 거죠. 그와 관련해서 그 나쁜 언론만 있으니까 좋은 언론 얘기들도 좀 하고 싶어요, 저는. 네. 뭐 다른 나라의 예는 들지 않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생활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메르스 사태가 있었을 때 일종의 이제 이러한 그 사실 뭐 자가라고 보기도 그런데 아무튼 어찌됐거나 격리가 돼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후원금들이 지금 그 국가가 후원하는 비용들이 아니에요. 나가고 있는 거죠. 생활비인 거죠. 네, 생활비 지원금이 나옵니다. 보장인 겁니다. 지금 이 자가격리 지원자가 단순하게 지금 시설에 들어있는 분뿐이 아니고요. 확진자하고 2m 이상 그 근접했던 모든 분들이 전부 자가격리 치료를 받고 권유를 받고 집에서 자가격리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시설에 들어 계신 분들 말고 내 친구가 확진자가 됐어. 그래서 내가 걔랑 커피 한 잔 먹은 적이 있어. 그러면 이분들도 전부 추적조사가 돼갖고 그냥 집에 2주 동안 계세요라고 자가격리돼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금을 지불하고 있다는 거죠. 네. 110만 원 플러스 생활비 정도를 주고 있고요. 직장이 있으신 분은 이제 휴업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는 선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2015년 메르스 때도 이러한 자가격리 지원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이제 1인 가구 혼자한테 40만 원, 2인 가구 69만 원,
3인 가구 90만 원, 4인 가구 110만 원 정도를 지급을 했었습니다. 근데 금액이 2015년도에 비해서 많이 올랐죠. 근데 금액의 중요성을 떠나서 이러한 자가격리를 선언받았고 그걸로 인해서 혹시라도 생계 위협이 있으실 수 있는 분들에까지 국가는 배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 뉴스에서 보셨습니까, 여러분? 안 나잖아요. 이런 건 안 나잖아. 어? 이번에 이제 전세기로 그 마스크를 뭐 300만 인분인가 아마 그랬죠. 네, 이 부분을 챙겨다 준 데 대해서 뭐 중국의 굴욕적인 태도를 취했다 무슨 뭐 공무를 받았다 뭐 이따위로 또 그 야당들이 쓰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한국의 지원에 대해서 중국인들이 굉장히 감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14억 인구 있는데 300만 개 마스크 준 게 뭐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근데 그러한 성의를 보여줬다는 데 대해서 중국인들이 감사하고 있고 한국 물건을 사서 이제 일종의 한국인의 그 선행에 우리가 보답하자라고 하는 SNS글이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제 김정은도요. 북한의 김정은도 시진핑한테 일종의 지원금을 전달했다고 하네요. 북한이 뭔 돈이 있어서 지원금을 했겠습니까? 얼마를 했는지도 뭐 밝혀지진 않았는데 제 생각에 한 50만 불, 100만 불 했겠지 싶은데 우리가 약 500만 불어치 구호용품을 보냈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세금을 낭비했다라는 방식으로 비난하고 있는 야당 니들은요. 이걸로 해서 돌아올 수 있는 한중 관계의 개선 효과를 전혀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싫다는 거거든. 생각을 해보세요. 우한에서 교민 700명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한국 교민들 다 나온 거 아닙니다. 중국 안에 있는 한국 교민이 30만이에요. 현재까지 계산되어 있는 숫자로만 따지더라도. 그러면 만일 이러한 보도, 이게 한국에서 중국인을 일종의 감염자 취급을 하고, 박대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차별을 한다, 인권 유린을 한다라는 그러한 방송이 나가고 그러한 그 반한 이미지가 깊어지면 그 피해를 누가 봅니까? 현지에 있는 교민들이 보는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그분들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지만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계속 체류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우리는 중국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해야 되고 중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국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KT가 개발했던 그 감염자에 대한 그 그러니까 추적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제공이라든지 우리나라 병원들이 쓰고 있는 출입국 기록에 대한 것들을 병원에다가 알려가지고 이 사람 위험 지역을 다녀온 적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걸 통보해주는 서비스 등등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지원들을 중국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마스크 때문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현재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돕고 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감명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와 반대로 일본은 전용기에다가 음식 식재료를 비롯한 마스크들을 보냈는데 중국 정부가 이거를 차단해 갖고 안 받고 되돌려 보냈어요. 왜? 뭐 말로는 원산지 증명이 없다고 하는 건데요. 요거는 일본 애들이 약삭 빠른 거죠. 이거를 중국인들을 위해서 이 지원 물품을 보낸 게 아니고요. 중국에 있는 진해 교민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이걸 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이런 얄미운 새끼들하고 니네 거는 방사선 검역에 대한 것도 조치 안 돼 있고 특히 식품 같은 경우에는 니네 검역 조치 없이는 국내 들어올 수 없어 전부 반수해서 갖고 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일본 애들 뭐 이런 비난도 들었습니다. 일본이 그 자국민들에 대한 그 비용을 그러니까 철수 비용 70만 원 전부 아베가 된다고 됐는데 우리나라 30만 원 돈 받았다며 이것도 비난이라고 하고 있는데 원래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요. 일종의 전용기를 보냈어요. 일본이 이 전세기는 전세기인데 아마 그 노선 안에서 그 한 전체적인 좌석을 비워가지고 이거를 해갖고 보냈는데 보내놓고 현지에 가갖고 일본 교민들을 태우면서 이걸 뭐라죠?
입장료가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그 비행기 탈 때 내는 돈을 뭐라 그래야 되지? 승선료도 아니고 하여튼 항공권료? 아무튼 이 항공권료를 선불로 내야 태워주겠다고 해버린 거예요. 현재에서. 그러니까 일본 교민들이 화딱지가 난 거지. 지금 당장에 죽게 생겼는데 현장에서 현금 결제해야 태워주겠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일본 정부에 막 항의가 들어가고 이게 어떤 다른 사태로 번져갈 위험이 있으니까 갑자기 그 총리가 아베가 나서고 정부가 대줄게 일단 데리고 들어와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어? 지금 속을 모르면 얘기를 하지 말라고. 어쨌든 중국이 이번 사태를 일으킨 건 맞죠. 근데 이번 문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결을 못하면 결국 누가 피해를 봅니까? 제일 가까이 살고 가장 많은 인적 교류가 있고 가장 많은 물적 교류가 있는 한국이 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게든 중국을 도와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도와준 거에 대해서 중국은 반드시 그 은혜를 갚는 국민성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하는 대국적인 마인드를 좀 가져야죠. 좀 인도적으로도 좀 생각을 합시다. 이번 사태 지나고 나면 한국인들에 대한 한국 교민들에 대한 우리 정부에 대한 중국의 호감이 얼마나 높아질 것이고 이게 어떻게 외교 관계에서 개선이 될지 아마 이런 걸 예상했기 때문에 자한당 놈들이 그렇게 거품을 물고 이번 사태에 대한 어떤 비난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를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4월 그 4일부터 그 후베이성 그 방문자, 그러니까 방문했던 사람, 그리고 후베이성에서 발행한 여권 소유자, 비자 취득자, 그리고 제주도의 무비자 입국을 전면 중단을 시켰습니다. 4월 4일이 아니라 2월 4일 아닐까요? 그렇죠. 4일부터. 아무튼, 이러한 조치를 시켰는데, 여기에 대놓고 이거를 이제 중국하고 단교한 것처럼 얘기를 꺼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외 지역에서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까지 아직까지 전면적으로 입국 금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한을 중심으로 한 제한적인 조치인 거예요. 왜냐면 지금 어찌됐거나 우한 이외 거주자 감염률 2%에 지나지 않고 우리도 지금 철저한 전수 검사를 통해 가지고 추적 검사를 하고 그 사람들을 조정해 내고 있기 때문에 선별적인 입국 금지만으로 충분하다라는 부분을 우리 국민이 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마치 중국이 다 세균 덩어리고 들어오는 모든 중국인들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더 심각한 외교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요. 여기에 미국 놈들도 헛발을 좀 던졌습니다. 웰버 로스라고 미국 상무장관이에요. 이 윌버 로스라는 사람이 신종 코로나 그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언급을 하면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중국 경제에는 타격을 줄 것이지만 미국의 일자리를 돌려줄 수 있다. 어찌 보면 고소하다 잘 됐다라는 식의 발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중국의 생산력이 떨어지게 되면 중국 제품을 수입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 공급망이 아무래도 무너지고 공급량이 떨어지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북미를 비롯한 다른 국가에서 또는 미국의 노동자들이 일거리를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미국과 멕시코 같은 국가는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발언을 해버렸다는 거지. 상무장관이란 놈이. 이렇게 되면요. 미국한테 이제 중국이 지금 있는 사태는 미국한테 나중에 굉장히 감정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사주기로 한 50억 달러 곡물 추가 수입 안 해줄 가능성 확실히 높아지고 있어요. 미국은 그런 볼멘소리를 합니다. 지금 중국이 자국의 사태를 물타기 하기 위해서 미국의 독감 사태를 퍼뜨리고 있다. 이거를 확대해서 미디어에 알리고 있다라는 방식인 건데 니들도 지금 약점이 있는데 중국이 찔르니까 아프잖아. 그런데 그런 데 대해서 이게 마치 무슨 자기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냐 또는 이걸 통해 갖고 반사이익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거는 정말 미국도 인성은 쓰레기다. 우리나라는 그런 모양으로 국제사회에 비춰지지 말자라는 당부를 하고 싶어요. 제발 야당 놈들 입 좀 닫았으면 좋겠어요.
이 와중에 이제 그 칭찬할 기업은 칭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GS가 지금 격리 시설에 있는 분들이나 자가격리돼 있는 분들을 위해서 도시락과 생수 같은 것들을 무상으로 공급해주는 그 서비스를 하고 있고 확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GS를 많이 활용하진 않지만 우리 기업이라든지 유관되어 있는 관련 기업들이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같이 극복해 나간다라는 모형을 보여주게 되면 그 기업에 반드시 국민이 보답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좋은 선례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마스크 대란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걸로 통해서 이제 대목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세는 정치 세력이죠. 우리가 방역을 못하고 있다. 대단히 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한국의 방역을 정말 기적 같은 일이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리고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가능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을 잘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최초로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6시간 안에 확진할 수 있는 키트를 만들어서 일선 기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생산량에 딸려서 그런데요.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 키트 달라고 난리도 아닙니다. 네. 이런 키트가 어떻게 개발됐을까요? 2년 전부터 이런 유행성 그 질병 감염을 위한 사태를 상정해놓고 시뮬레이션을 쭉 해오면서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이러한 준비를 국가가 꾸준히 해왔습니다. 메르스에서 한번 얻은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준비를 꾸준히 해왔단 말이에요. 실제 2015년도 이후에 그 당시엔 더불어민주당 야당이었을 때부터 이런 대형 감염증에 관련한 전문 병원을 전국에 설립하자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근데 2015년도에 이러한 메르스 사태 후에 야당이 냈던 거 이걸 포퓰리즘이라고 깎아내리면서 추경 예산을 비롯한 예산 반영에다가 그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그때는 신한국당이었던 것 같은데 새누리당이었던 것 같은데 새누리당은 이러한 예산들을 전부 삭감했습니다. 니들이 일어나지도 않을 방역 문제를 가지고 말이야 이런 병원 만든다고 해가지고 우리 지금 연맥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정치 논리로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이러한 전문 감염증 치료 병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바뀐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이러한 예산에 대한 끊임없는 삭감과 딴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국에 7개 이상 생겨나야 될 병원 그리고 서울에 만들어져야 될 이 중앙병원 그러니까 일종의 이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감염병 전문 병원이 아직까지도 진행이 못 되고 있고 호남의 조선대학교 목요죠. 네. 조선대학교에만 지금 감염 전문 병원이 본 궤도에 올라서 실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운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최근에 마스크에 대해서도 마스크가 대란이다. 서민들이 마스크 쓸 돈이 없다. 그러한 마스크를 왜 정부가 준비를 안 했느냐라고 거짓말하고 있는데 두 가지가 일단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이러한 예산이 있었는데 이 예산을 삭감한 인물이 지금의 자유한국당입니다. 나경원이 2월 2일 날 SNS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우리 아이들, 노인들,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가 확보되니 정부에게 묻고 싶다. 니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올렸던 저소득층 마스크 지원 예산 12억 3천을 삭감했잖아요. 그 12억 3천이 있으면 마스크 800만 장을 공급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예산을 굳이 포퓰리즘으로 깎아낸 애들이 니들이잖아. 니들이 그따위 짓을 해놓고 지금 와서 정부가 못한다고 이걸 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일부 언론에서요. 마스크가 다 동났다. 중국 애들이 다 사갔다. 심지어 야당의 대표라는 놈은 외국인은 마스크를 못 사가게끔 숫자 제한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도 마스크가 대란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는 미세먼지에 들어가는 이런 그 정밀한 형태의 필터를 가진 마스크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입막음만 가능한 마스크도 충분하고요. 그런 이제 마스크를 구하려고 한다고 치면, 그거는 이제 원래 우리나라에서도 비쌌고, 생산량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건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일상적인 방역에 필요한 마스크는 지금도 널려 있어요. 제가 엊그제도 이 앞에 다이소를 갔는데요. 중국인들이 진짜 그 캐리어에다 2개씩 마스크만 다 사갖고 가기는 값디다만 끊임없이 나오더라고요. 어디서. 창고에다 엄청 쟁여놨나 봐. 편의점을 가도 그렇고 약국을 가도 그렇고 마스크 없습니다라고 써진 데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마스크 가격이 좀 오르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이런 식의 그 마스크 대란 부분은 여기 좀 그 많은 에피소드들을 낳고 있어요. 제 후배도 그 마스크 공장을 운영하는 후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중국에서 연락이 많이 와가지고 마스크를 좀 그 구해달라는 얘기가 있어요. 특히 이제 한국에서 만든 그 한국 기준 KN94 인증이 돼 있는 마스크는 미세먼지까지 다 잡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수요가 엄청 높아요. 그래서 이 공장들이 거의 뭐 뭐랄까요? 1년분 매상을 지금 최근에 한꺼번에 올리고 있는 수준으로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막 가격은 치솟고, 중국인 바이어들이 밤새 줄을 서고 막 현금을 갖고 현금 박치기를 하고, 뭐 이런 부분, 일종의 사재기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를 한국에서 1,000원에 사다가 중국에 가서 10,000원에 파는 놈들도 있고, 심지어 한국에 있는 사람이 마스크를 우편으로 중국에다가 붙였는데, 중국 정부에서 이 마스크 가족들한테 가지 말고 국가에 기증해달라라고 하는 문자가 오면서 그 마스크를 중간에 압류해가는 뭐 이런 사태도 실제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지금 이 일종의 한국 마스크를 너무 애정하고 있고 갖고 싶어 하고 있고 마스크에 대한 공포에 빠져 있는 거죠. 그거 덕분에 한국 마스크 업계가 호황을 이루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야당이나 언론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품절 대란으로 해서 우리 국민은 쓸 마스크가 없다. 이런 사안은 절대 벌어지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마치 진실인 양 언론에 호도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악의적으로 요 시기에 가격을 막 높여가지고 그걸로 통해서 이제 장사 속을 보이려고 하는 뭐 일부 기업 행태는 조금 눈살 찌푸려지긴 합니다만 아직 대한민국 방역도 잘하고 있고 그에 대한 대비도 잘 되고 있고 마스크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훌륭할 뿐만 아니라 거리를 나가봐도요 그 다중시설이나 대중시설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외국인들 모르는 홍대거리 이런 데 빼놓고 나서는 극장이라든지 백화점 안에도 굉장히 한산한 걸 느낍니다. 이거는 국민들 자체가 스스로 이제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노부부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손 씻고 마스크하고 뭐 어디 안 나가고 뭐 이런 것들을 잘 하고 계셔가지고 이거 이렇게 무서우세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하니까 지난번 메르스 때는 정부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번 정부는 이런 거에 대해 정보 공개라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고 그래서 걱정도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지난번 정부가 메르스 때 실패했다는 거고 이번 정부가 지금 있는 굉장히 위험한 감염 확산 사태를 잘 막아나가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모든 구멍에서 들어오는 새눈물을 막을 수는 없다고 손치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방역 시스템이 지금의 위기를 잘 이겨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교안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한테 마스크 팔지 말자라는 헛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당시 이 메르스 당시에 총리가 황교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초동 단계 환자 한두 명 생겼다고 장관이나 뭐 총리가 나설 일은 아니다. 이 실제 그 사람이 했던 워딩입니다. 박근혜가 사태가 완전히 확산되고 난 다음에 의료원을 방문했을 때 그때 방호복을 찍고 기념 사진을 찍었죠. 본인은 방호복도 안 입은 상태에서 이런 사진을 찍으면서 그 뒤에다 붙여놨던 종이 기억나시죠? 살려야 한다.
그 국민을 살리기 위한 진정한 실천을 하고 있는 국가가 지금 대한민국인 겁니다. 정말 황교안이 얄미워요. 나경원 못지않게 얄미운 게 본인이 최근 유튜브에 나서서 나는 위기의 순간에 총리가 됐다. 법조인 출신이나 의료인은 아니지만 결국 내가 단기간 내에 이걸 극복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2015년 한 해 186명이 감염됐고 38명의 국민이 죽었습니다. 얘네들은 이 사태가 이 이상으로 확대되길 바래요. 그래야 지네들이 뭐라고 할 말이 있거든. 이 정부와 지네가 집권하고 있었을 때, 지네가 운영하던 박근혜 정부의 무능이 비교되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동조된 악의된 언론들이 온갖 거짓말들을 다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야. 이것들은 국민이 아니에요. 메르스를 활용해서 한몫 잡아보려고 하는 메르스 떴다방들이더라고. 이거 박멸해야 됩니다. 이런 인자들이 대한민국을 좀먹고 대한민국을 위험하게 만드는 진정한 바이러스입니다. 치명적인 바이러스입니다. 이제 앞으로 총선을 통해 가지고 이런 자들을 다 걸러낼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 이게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뭐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었고 그러한 미디어의 폭격을 맞았습니다만 일주일 만에 우리 정부는 정말 안정적으로 지금 있는 사태를 잘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잘 해결하게 되면 이게 전화위복이 될 겁니다. 국민을 위하는 정부 그리고 거기에 그만한 실천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 강한 정부, 소중한 정부의 모습을 증명함으로 인해서 왜 우리 정권, 우리 지금의 민주당 정권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하반기를 잘 운영해야 하는지, 왜 총선에 승리해야 하는지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저쪽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확인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국에 있는 중요 행사들이 다 취소되고 있는데 어버이 연합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사를 자처하는 빤스 목사 군단들은 하나님이 막아줄 테니까 걱정 말고 모이자라고 해서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 안에서 감염자라든지 어떤 그 피해자가 안 나왔으면 나라 욕을 했을 겁니다. 안 나왔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한테 얘기해서 하나님이 잘해줘서 감염자 안 나왔다고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마저도 우리 국민이고 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안고 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보미 작가의 질문처럼 중국을 혐오하고 지금 있는 사태에 대한 모든 문제를 떠넘긴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비난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준비된 시스템으로 차근히 대응을 해나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위상, 우리 국가가 가진 컨텐츠의 위상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지금이니만큼 여러분들은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사태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뭐 이달 안에 정리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안정적인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국민적인 협조를 같이 해주는 성숙한 시민의식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